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이주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투표 결과 당원 4명 가운데 3명이 비례정당 합류에 찬성한 건데요. 74%가 찬성해서 최종 가결됐습니다. 언제는 미래한국당이 꼼수다 이러면서 비난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저자들도 마음이 많이 급한가 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미래통합당 경기도 하남 이창근 공천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비난할 때는 언제고 이제 네. 본인들도 참여하겠다 이러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지금 소위 말하는 386, 이제 586이 됐죠. 네. 586이 된 운동권 세력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들의 궤변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는데요. 네. 586 세대들은 이미 20년이 됐습니다. 벌써 정치권에 진입한 지 20년 가까이 된 기득권 세력으로 변모했습니다. 운동권 세력이 처음 출발할 때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 한때 유시민 이사장만 하더라도 4+1 그들이 네.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시킬 때 남의 식구 같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서슴없이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늘어놓는 궤변이 정의당과의 집안 싸움은 점입 가경이고 네. 과거 그들이 했던 말을 나 언제 그랬어? 나 언제 그랬어? 몰라. 네. 이게 과연 운동권 공정과 정의를 외친 그들이 한 말인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 네네. 운동권 세력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인영 네.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네네. 이인영 원내대표는 2000년에 새천년 민주당 20년 전입니다. 청년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네. 지금 삼선 의원입니다. 예. 정말 이인영 원내대표야말로 꼼수 섞인 발언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네. 한때 저희 미래통합당을 향해서 꼼수 정당, 쓰레기 정당이라고까지 네, 표현했어요. 그랬죠. 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나 정신에 맞지 않고 이러한 취지나 정신을 밑바닥부터 흔드는 정치적 행위다. 네.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비난을 하고 국민을 얕잡아 본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었죠. 근데 이제 와서는 어떤 얘기하느냐? 네. 비례연합 정당 참여를 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4%의 압도적인 전당원 투표에서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식의 네. 꼼수를 부리는데요. 네. 소수 정당의 비례대표 번호를 배정을 하고 자신들은 의석수를 욕심내지 않겠다. 그리고 뒤로 배치하겠다. 이런 식의 꼼수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요. 네. 이게 과연 집권 여당의 그것도 원내대표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공정과 정의를 외쳤다고 하는 네. 그러한 운동권 출신의 인사가 할 수 있는 말인지 뒤집기 네. 아니겠냐 이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짚어주시죠. 최재성 의원. 네. 2004년에 초선을 달았고 지금 4선 의원입니다. 네. 한때 남양주에서의 거의 뭐 제왕적 군림을 네, 했던 네, 의원이죠. 그랬었죠. 네. 그리고 한때 화려하게 물러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고 송파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더 심합니다. 정말 정말 운동권 주사파가 맞구나 하는 정도의 발언을 했어요. 네, 뭐라고 하던가요? 정의당 비례 연합정당 불참의 결정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 네. 정의당은 전국위원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결정을 내렸고 전국위원회는 정의당에서의 의사결정 기구예요. 명확한. 그런데 남의 당의 의사결정의 과정이나 결과를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까지 서슴없이 간섭하는 거죠. 정의당을 그야말로 민주당의 이중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또 정당은 표로서 심판을 받는 게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상품이라는 거는 기업이 상품을 내놓는 것처럼 정당도 임무를 내놓고 표로 심판을 받는 건데 정의당의 지역구 후보를 추가 공모를 했어요. 네. 그걸 가지고는 또 어떤 얘기를 했냐? 네. 반동적이라고 그랬어요. 반동적이다. 반동적이라는 용어가 흔히 일반 정치인이 쓸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나 보통 사람들도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네. 여기서 최재성 의원의 인물 됨됨이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반동적, 보복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386의 현 주소라고 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네. 송영길 의원.
참 말이 안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4선을 했고 이분은 2000년에 초선을 했어요. 네. 그래 20년 된 정치인입니다. 네, 그리고 인천광역시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랬죠. 예. 그런데 이분은 한술 더 떠서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 한때 유시민 이사장이 남의 식구 같지 않다고 했던 자기 식구를 힐난하는 발언을 한 겁니다. 네. 심상정 소개해 의원이 네. 상정을 잘못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부실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아, 근데 자신이 2018년도에 민주당의 대표 경선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내놓은 공약이 연동형 비례제였습니다. 네. 그럼 자신은 정작 불과 2년 후에 일어날 일, 2년 전에 자신이 공약했던데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제 하에서 대한민국 정치 구조에서 맞지도 않는 네. 연동형 비례제를 자신이 공약을 내놓고 이러한 상황이 오리라는 걸 몰랐다는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네. 사람이 어떻게 한때 대권 주자 운운하고 네. 386의 대표 정치인이었는지 네.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 네. 네. 비록 초선입니다만 네. 이분은 학계까지 거들먹었어요. 아, 세계 정치학계에서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세계 정치학계의 상상을 뛰어넘는 네. 범죄 행위라고. 아, 아니 본인이 의원이고 입법을 네. 하는 사람이면은 그리고 본인이 법률 전문가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범죄 행위 운운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고서는 자신들이 이러한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서 자신들도 어쩔 수 없이 비례연합정당에 네, 한다? 거죠. 그럼 자신들은 범죄 행위 아닌가요? 그렇죠. 이러한 막말을 쏟아내는 게 386, 이제는 586이 된 운동권 세력인데요. 네. 이런 운동권 세력들은 민주당에서는 더 있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귀한 자들도 있어요. 네. 아시다시피 김민석 네. 전 의원, 이광재 전 의원, 386은 귀환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경선을 통해서 막말을 쏟아냈던 과거의 서영교 의원, 네. 살아남아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윤호중 의원, 우상호 의원, 그대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최근의 발언, 코로나19 사태, 우한 폐렴이라고 하죠. 대구 봉쇄 발언을 서슴없이 했던 386. 네. 홍익표 의원도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홍익표 의원. 네. 이게 무엇을 말해주겠습니까? 민주당이 네. 정말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우습게 보고 있었으면은 386의 기완도 모자라서 막말을 쏟아낸 우리 386, 이제 586이 된 사람. 네. 비례연합정당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자신들이 서슴없이 말을 뒤집고 말 뒤집기를 넘어서 반동적이니 야당의 대표, 자신들은 식구라고 한때 불렀던 그 야당의 대표의 행위까지 비난하고 네. 그 제1야당을 힐라라고 이러한 사람들을 그대로 단수 공천한 게 민주당의 아, 현재 공천심사위원이에요. 네. 더 심각한 거는 네. 이러한 386들의 계보를 이어나갈 생각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조국 수호자라고 하죠, 우리가. 네. 조국 수호자, 조국 수호대를 자칭했던 김남국 변호사. 아, 네. 김남국 변호사. 금태섭 네. 의원과 네. 경선을 치르겠다 하다가 그 여론의 문매, 민주당의 또 다른 총선 전략 꼼수에 의해서 다른 지역 옮겼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김남국 변호사를 또 공천을 줬지 아, 않습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금태섭 의원을 공천을 안 주기 위해서 네. 또 다른 조국 수호자를 네. 데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유명한 문제가 많아요. 강선우. 네. 우리 공천을 지금 확정을 지었지만 네. 이게 민주당의 운동권 세력 386, 이제 586 그들의 계보를 잇는 조국 수호대. 이게 민주당 현 주소로 생각합니다. 네. 아, 공천 참 말이 많고. 네. 이게 과연 민주당이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우리 비례연합정당 했으니 표 주세요 할 수가 있는지 저는 되묻고 싶어요. 네, 아, 정말 네. 이 공천 잘해야 되는데, 참 민주당도 공천이 말이 아닙니다. 네.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제 하남 쪽에 네. 공천을 네. 받으셨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 네. 좀 요즘에 민심이라든지 좀 지역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어떠신가요? 하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남의 민주당의 공천을 확정지은 사람도 역시 전대협 출신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게 아까 대표적인 민주당의 정치인들 언급했지만 네.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이러한 386 운동권들이 상당히 포진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민심 다녀보면은 정말 국가적인 위기인 코로나19가 경제 위기로 닥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미 WHO에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선언을 팬데믹을 했어요. 선언했죠. 네. 그리고 장기화 조짐이 보인다 이미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경제 위기에서 정부는 어떠합니까? 이미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추경, 네. 총선용 선심성 금품 살포에만 눈이 멀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죽했으면은 386대 또 나서서 그때 한때 제가 언급했던 거는 경제 위기를 타파하려면 정말 제대로 된 추경을 하라고 누가 필요한지 추경이 대상이 돼야 될지 어느 지역에 집중해야 될지 이게 우선인데 네. 지금 마스크만 하더라도 마스크가 필요하다 마스크를 주는 추경을 해야 되는데 총선용 선심성 금품 살포만 하다 보니 경제 위기는 타파를 못하고 그리고 추경은 추경대로 매몰 비용이 되는 지경에 이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는 우리 민심에서 분노하고 있어요. 네. 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긴급 자금 수요를 한다고 하는데 망하고 나면 돈 지원하면 뭐하냐 그래요. 그렇죠. 왜? 2달이나 서류 심사가 걸린다는데 아. 이게 규제 샌드박스를 주장한 정부냐 이거죠. 네. 민심은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터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어요. 아,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실업자가 네. 정말 말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그분들 스스로가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왜? 네. 식당에서 문을 열었는데 하루 평균 1,000만 원 매출이 오르던 데가 하루 5테이블 받기도 급급하다. 그 종업원을 어떻게 6명, 7명, 10명 유지하겠습니까? 네. 종업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종업원들도 눈앞에 닥친 경제 위기를 보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하고 떠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민심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책 여전히 방역 대책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그걸 잘했으면 지금 10,000명이라는 환자를 시대에 진입한다고 모두가 우려하겠냐 이거죠. 그렇죠. 초기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 총선 민심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러한 네. 민심이 정말 이제는 표로 연결되어서 네. 386의 기환, 386의 20년 플러스 알파 네. 권력 집단으로 남아 있겠다는 그러한 의지 우리 유권자들이 저는 심판해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창근 박사님 이제 네. 정말 당선되실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당선되시면 뭐 추후에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신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우선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예비 후보 신분으로서 이제 보도자료도 내고 했는데 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국민들이 한 언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21대 국회에서 해줘야 될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든 국내 경제 문제 해결이라고 했습니다. 네. 물론 경제 문제라는 게 단시간에 해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네. 늘상 말씀드리지만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차가 있습니다.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타임 레그라 그래가지고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어쨌든 경제 혁신 주장했고 그러한 네. 정책을 입안했고 그리고 창조 경제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정말 핀셋 정책에 의한 투기 네. 대응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역량 그런 걸 집중해서 4대 구조개혁까지 끊임없이 시행을 해왔어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경제 성장률이든 모든 지표가 좋아졌고 네. 그러한 효과가 비록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의해서 어찌됐건 정부가 바뀌었지만 문재인 정부 취임한 첫 해년도 2017년도에는 경제 효과가 괜찮았다는 거죠. 그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의 효과라는 거죠. 그런데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본격 시행된 게 2018년이에요. 네. 그래서 2018년부터 경제가 폭망한 겁니다. 네. 그래서 갈수록 더 그러고 그렇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염원대로 정말 국내 경제 문제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펴서 당장에 네. 1, 2년 사이에 효과는 안 나타나더라도 그 이후라도 다시 올바른 발전 궤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네. 정책을 저는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길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공직선거법 개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여당이 이제는
자신들이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하는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번 정말 그 총선 중요한데요. 반드시 우리가 200석으로 승리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신의 한 수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셔서요. 저희 영상이 외부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진실된 방송, 정직한 방송,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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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